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격적으로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동당 고위 간부를 지내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제시됐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 노동당의 관리인인 전일호와 유진, 김수길 등 3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김수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내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노동당의 결정을 이행하는 감독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 EU가 이들 3명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여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올해 전례 없는 6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불안정한 행동은 영내와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일호가 노동당 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유진과 김수길도 각각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 비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들이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오늘 조치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취해졌으며 더 나아가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유럽 파트너들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속도와 규모, 범위에 대응해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결의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정상은 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것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 같은 위반을 다루기 위해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이어 인권 존중 등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를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을 비호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60발 이상을 발사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차관보는 이어 러시아는 스스로 찬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으며 또 우크라이나 침략에 활용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평양 순안공항 도로를 보수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지면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무게가 상당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ICBM을 쏠 수 있는 장소가 그만큼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점을 촬영한 1일자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인 이곳에 가로 세로 약 30m, 즉 900제곱미터의 하얀색 지대가 보입니다. 앞서 BOE는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ICBM 발사 사진을 과거 위성사진에 찍힌 이 일대 주변 지형, 그리고 도로 형태와 비교해 이곳을 발사 장소로 특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식별되지 않았던 하얀색 물체는 발사 이틀 뒤인 20일부터 나타나 엔진 화염으로 그을린 지면의 흔적을 덮기 시작하더니 지난달 30일과 1일 더 뚜렷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발사 보름 전쯤인 지난달 3일 이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ICBM을 발사했는데 이때도 현장에서 동일한 하얀색 물체가 식별됐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해당 도로를 보수했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 이상의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They know by the time they paint them that the U.S. has already got pictures of the scorch, so suggests that they've done at least some damage to the concrete surface that they've had to then go in and repair.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어 ICBM을 실은 발사 차량이 매우 무거워 도로 표면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가용한 가장 단단한 지면에서 발사하기로 했고 그곳이 바로 순안공항 유도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포착된 활동은 북한의 ICBM이 완벽한 이동식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북한에게는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깔린 순안공항 유도로나 활주로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월과 3월, 5월, 11월에 걸쳐 여러 발의 ICBM을 발사하면서 순안공항을 발사 장소로 사용해왔습니다. 반면에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은 비행장과 같이 평탄한 지대라면 공항이든 일반 도로든 관계없이 어디서나 발사할 수 있다면서 발사 지점에서 발견된 하얀색 물체는 발사 흔적을 감추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3년째 유엔의 인도 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1일 공개한 2023년도 국제 인도 지원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에도 69개 나라 지원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릭 카네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은 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 부족 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여전히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북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요원들이 신속히 북한에 복귀해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을 재개하고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은 2021년과 2022년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며 인도주의 지원 계획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학연구기관이 소속 과학자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독일 연방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막스보른 연구소 MBI의 공보실은 1일 관련 의혹에 대한 BOA의 질문에 막스보른 연구소는 2016년 11월 유엔의 금지 조치 이후 소속 과학자 중 한 명이 북한 과학자들과 과학적 협력을 지속해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막스보른 연구소 공보실은 이어 북한 과학자와의 연구는 순수한 이론적 연구 결과로 실험적으로 테스트되거나 기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인지할 수 있는 이중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번 협력은 기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협력으로 2019년 9월 이후 북한과의 연구 협력을 중단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협력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군사 관련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며 군사 목표를 추구하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의 연관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정보의 이전을 막기 위해 북한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민간단체 링크가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인권특사에 조속한 지명 등 북한 주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박석길 한국지부장은 1일 BOA에 지난해 4월부터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을 통해 의원과 정부 당국자 등에게 지금까지 2022건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히고 많은 지지자들이 편지 쓰기 캠페인에 동참해 의회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다며 이런 노력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캠페인을 통해 2017년 1월 이후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직책으로 미국 정부가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중국 내 탈북민 보호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특사 지명 계획에 관한 VOA의 질의에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특사 지명에 관해서는 현재 공유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